자, 실력은 문제부터 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자, 갈릴레이의 사고 실험을 나타낸 것이고, 자, 기준선 P의 점 O에서 물질을 가만히 놓았을 때, 자, 경사면을 따라 내려와서 이렇게 내려온다는 얘기죠. 내려왔다가 여기를 따라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야. 올라가는데 여기까지, 그지? 올라가게 되면, 여기까지 올라가면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죠. 그지? 이거는 이제 뭐가 여기에 이렇게 중력이 작용하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당시 사람들도 중력이라는 건 왜? 자기가 점프를 뛰면 떨어지니까, 그죠? 그리고 여기에 지금 뭐 요렇게만 나와 있지만 여기 요렇게 경사면이 더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지? 얘가 마찬가지로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더라. 그지? 중력이 작용을 하니까. 그지? 그런데 그럼 얘가 경사면이 없다면, 그지? 이렇게 쭉 가서 이렇게 올 거 아니야. 그럼 얘 때는 중력이 작용하지 않을 테니까. 이 당시 사람들 생각으로는, 그지? 그러니까 여기서 계속 가겠지 그러면. 그지? 경사면으로 올라갔을 때는 중력이라는 힘이 작용을 하니까, 그지? 내려올 텐데, 그지? 그러면 여기에서는 힘이, 중력이라는 힘이 바닥에 있으니까 작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얘는 계속 굴러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됐나? 네. 결국 이제 이 관성에 대한 얘기를 생각을 한 건데,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앞에서 이제 개념 설명할 때 선생님이 뭐 좀 간략적으로 대략적으로 얘기를 하긴 했었는데, 그 당시에도 관성이라는 거, 뭐 이름을 그 당시에도 관성이라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관성이라는 걸 모르진 않았겠지.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냐 하면, 정지하고 있던 물체에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얘는 계속 정지하고 있을 거다. 그 다음에 운동하고 있는 물체에다가 힘을 작용하지 않으면, 우리가 공이 굴러가고 있는데, 그치? 공을 굴렸어. 아무도 안 건드려. 그럼 굴러가다가 멈추겠지.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정지할 거라 생각을 한 거야. 이게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던 관성인 거야. 그런데 갈릴레이가 여기 봐봐. 야, 얘는 힘을 작용하지 않았더니 계속 굴러가는데? 그지? 운동하는 물체에다가 힘을 작용하지 않으면 정지하는 게 아니라 계속 운동한다는 거야. 이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관성에 대한 얘기인 거지. 그지? 그래서 이 갈릴레이가 이 사고 실험을 통해서 관성에 대한 개념을 다시 정리하는 거지. 그러니까 정지하고 있던 물체는 원래 정지하고 있는 건 맞아.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근데 운동하고 있던 물체에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그 물체는 계속 그 운동을 할 거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요렇게 관성에 대한 실험을 했던 게 요 실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실험은 관성에 대한 실험인 거야. 됐어요? 자, 그랬을 때, 자, A를 지나는 물체는 P에 도달하지 못한다. A를 지나는 물체는 P에 도달하죠. 그치? 됐어? 물론 이제 우리가 실생활에서 보면 같은 기준선까지 올라가지는 못해요. 그지? 저항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물체의 크기나 마찰과 공기 저항을 무시한다고 했으니까 그런 조건에서 가능하다는 거지. B를 지나는 물체는 등가속도 운동이 아니라 등속도 운동이 된다는 거야. 등속도 운동. B를 지나는 물체에 작용하는 알자 힘은 0이다. 이때 알자 힘은 작용하지 않는다 라고 보는 거지. 그러니까 디귿만 맞는 얘기가 되겠죠. 됐어요? 그 다음에 2번. 자, 그림 가는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질량이 각각 스몰 m, 그 다음에 2m인 공 A, B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고, 나는 가의 A를 발로 수평 방향으로 찼더니 A, B 사이의 거리가 일정하게 유지되면서, A, B 사이의 거리가 일정하게 유지된대요.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운동량의 크기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자 여기서 한번 보시면 얘 가에서 A가 지금 왼쪽으로 가고 있어. 얘 속도가 얼마인지 모르겠어. 그지? 그걸 VA라고 할까? 아니면 이렇게 볼까? 자, M 곱하기 VA 대, 자, 이건 A에 대한 얘기야 지금. B에 대한 얘기. 얘 질량 EM 곱하기 VB. 그죠?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니까 이게 얼마? 2대 1이란 얘기지. 그지? 2P, P 이렇게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게 2대 1이 나오려면, 그지? 자, B의 속도를 1이라고 했을 때, 그죠? 그러면 여기 A의 속도는 얼마가 돼야 돼? 4가 나와야겠지. 그러니까 A의 속도가 B의 속도보다 4배가 더 크다는 얘기야. 그지? 자, 그랬을 때, 다시, 자, 나에서는 얘를 발로 차서, A를 발로 차서 A, B 사이의 거리가 일정히 유지. 이게 무슨 말이야? A, B 사이의 거리가 일정히 유지됐다는 얘기는 둘의 속도가 같아졌다는 얘기지. 그럼 나에서는 지 A의 속도와 B의 속도가 같아졌다는 얘기야. 그럼 우리가 여기 위에서 B의 속도를 1이라고 뒀잖아. 그럼 B의 속도를 1이라고 뒀으니까 A의 속도도 1이 됐다는 얘기지. 그죠? 그러면 자, 그럼 여기 요거를 우리가 바꿔 씁시다. 여기를 4V라고 하고 여기를 그냥 V라고 이렇게 할게요. 그지? 4배 차이 나는 거니까. 그럼 요 밑에서는 자, A에 그지? M 곱하기 이제 얘 속도가 V가 됐다는 얘기고. 그지? 얘도 V라고 했으니까. 그죠? 자, B는 EM V가 되는 거지. 그지? 그러면 1대 2가 되네? 그럼 여기가 B의 운동량이 P니까 여기는 2분의 1 P가 되겠지. 자, 이런 걸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가에서 공의 속력은 A가 B의 4배이다. 이건 맞죠? 기억은 P가 아니라 2분의 1 P가 되는 거지. A가 발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뭐하고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은 거니까. 운동량이 변화한 것 같은 거니까. 운동량이 얼마? 여기서 요렇게 변한 거잖아. 그럼 얼마? 4분의 3P? 라고 하면 안 되지. 왜 안 돼? 그치? 얘 여기 마이너스 방향이었잖아. 얘가 마이너스 방향이었잖아. 그지? 그러니까 자, 나중 것 빼기 처음 거지. 그러니까 2분의 1 P 마이너스 2P 이렇게 들어가야지. 그럼 4분의 5P가 되는 거지. 여하튼 3P는 아니에요. 그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그러니까 이런 거 방향 이런 것도 할 때 조심해야 돼. 자, 그래서 기억 하나. 이런 걸 이제 애들이 그냥 아까 요 차이 아까 이제 그냥 2P로 놓고 계산해가지고 4분의 3P 3P 아니네? 틀렸네? 하고 넘어가면 그냥 그렇게 내가 이 문제 맞췄어? 하고 그냥 넘어가 버리면은 안 된다고. 그치? 틀린 거는 왜 틀렸는지 확인을 해야 돼. 그래야 다음에 이거 뭐 다음에 문제에서 그지? 이거 바꿔서 나올지 어떻게 알아? 그지? 이제 그런 거 조심해야 되고 또 여기 3번 그림 가는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 정지해 있는 물체를 망치로 때렸더니 물체가 벽에 충돌하는 튀어나오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고 나는 물체의 속도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자, 망치, 벽이 각각 물체의 힘을 작용한 시간은 t0, 2t0이다. 근데 자, 여기 지금 그래프하고 같이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프에서 보면 여기 지금 속도가 이렇게 증가하고 있죠. 그지? 여기가 속도가 증가하는 요 구간은 뭐냐면 망치가 요 정지하고 있는 얘를 때렸을 때 얘기하는 거야. 처음에 요 물체가 정지하고 있었잖아. 그러니까 여기 속도가 0이었겠지. 그지? 근데 망치로 때리니까 속도가 증가했겠지.
그럼 망치하고 물체가 충돌하는데 걸린 시간이 t0였단 얘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속도가 뭐 하고 있어? 네. 감소하고 있지. 네. 이게 감소하는 건 뭐 때문에? 그치? 여기 벽과 함께 충돌하면서 나타나는 거지. 네. 그때 걸린 시간, 벽하고 충돌하는 시간이 ET0가 된다는 거야. 됐어요? 네. 그래서 자 여기서 다시 한번 보면 망치가 물체하고 충돌할 때에 대한 얘기가 여기 얘기고, 그지? 네. 그 다음에 벽이 물체하고 충돌할 때에 대한 얘기가 여기 얘기예요. 됐어? 네. 그리고 하나 또 여기서 봐둘 게 뭐냐면은 자, 여기 봐봐. 여기 지금 어떻게 됐어? 이 x축을 넘어서 마이너스로 넘어갔지? 네. 이게 마이너스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이게 마이너스가 됐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야? 그치? 얘가 지금 방향이 바뀌었다는 얘기지. 네. 이해됐나? 네. 그거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치? 요 부분은 요거 방향이 바뀐 거 나타내는 거야. 그래서 이 실험에 대한 그림하고 그래프를 잘 연결시켜서 봐야 돼. 그치? 자, 그랬을 때 자, 망치와 벽에 충돌하는 동안 평균 힘의 크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치? 각각 F1, F2라고 할 때 F1, F2는 몇 대 몇이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치?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운동량의 변화량과 이 망치하고 충돌할 때 그럼 여기서 운동량의 변화량은 그치? 델타 P는 그치? M 뭐 질량 그냥 M이라고 합시다. 네. V-V 제로죠. 나중 속도가 2V고 처음 속도가 0이었어. 그지? 그래서 얼마? 2mv 이렇게 되겠지. 네. 그 다음에 자 여기에서의 운동량의 변화량은 지? 네. 여기서 어떻게 되나? 자 델타 P는 M 나중 속도가 마이너스. 여기 된 거지? 마이너스 V 네. 마이너스 V 마이너스 처음 속도가 2V였지? 요렇게 되겠지. 그지? 이렇게 하면 얼마 나오니? 마이너스. 여기가 마이너스 3V가 나오겠지. 네. 그럼 마이너스 3mv 이렇게 나오겠지. 네. 됐나? 네. 자, 그러면 이게 충격량하고 같은 거 아니야? 네. 그지? 그럼 여기다 이제 이게 충격량이야. 그럼 I는 여기서 F망치니까 곱하기 시간 T0 그지? 네. 그게 EMV라는 거고. 네. 자 여기에서는 I는 F벽 곱하기 ET0 그지? 그게 마이너스 3MV가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잖아. 네. 그죠? 네. 그럼 망치하고 벽 여기서 F1, F2라고 했구나. 오케이. F1, F2라고 바꾸자 그러면. F1, F2라고 했으니까 그럼 F1, F2는 어떻게 되겠니? F1은 2가 될 거고 그지? 네. F1이 2라면 그지? F2는 얼마 돼야 돼? 1.5가 되면 되겠네? 네. 4대 3이 나오겠지. 됐어? 근데 저 나 그래프에서 일자 구간은 뭐 말하는 거예요? 일자 구간이 어디야? 그 T0랑 여기? 사이에. 네. 여기? 네. 얘가 여기 힘을 받고 네. 망치랑 떨어졌어. 네. 아 가고 있는. 그치. 망치가 이렇게 있을 때 여기랑 떨어졌어. 조금이라도. 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망치로부터 힘을 받는 게 아니잖아. 네. 거기서부터 벽에 닿기 직전까지. 됐어요? 네. 그 다음에 수레 충돌 실험입니다. 그치? 그림과 같이 힘 센서를 장착한 수레를 벽에 충돌시켜서 충돌하는 동안 수레가 받는 힘을 측정한다. 수레 앞에 스펀지를 설치한 후 가위 과정을 반복한다. 나 이 그림을 처음 보고 스펀지가 왜 여기 왜 있지? 스펀지를 이상하게 그려놔가지고, 그치? 처음에는 그냥 요렇게 실험했단 얘기고, 네. 이렇게 실험했단 얘기. 그냥 이 센서만 가지고 수레만 가지고 실험했단 얘기인 거고, 두 번째 실험할 때는
얘를 이거면 나 여기도는 이게 아닌데 왜 이렇게 커졌냐? 요렇게 있으면, 그치? 요 스펀지 있잖아? 네. 에이. 요 스펀지를 요 수레 앞에다 설치했다는 거야. 괜히 저기다 그려놔가지고 헷갈리게. 그치?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자, 그러면 당연히 이 스펀지 때문에 이 수레가 가서 이 두 번째 실험에서는 벽하고 충돌할 때, 그죠? 시간이 늘어나겠지. 네. 그지? 이제 그러니까 요게 지금 요 나에서 실험한 결과에 해당하는 거고, 기억이 가에서 실험한 결과에 해당하겠지. 시간이 이렇게 2배가 증가했다는 얘기네. 됐나요? 그리고 그때 넓이는 3S, 2S 이렇게 된다.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억은 나의 측정 결과 아니죠. 기억은 가의 측정 결과입니다. 충돌 직전 수레의 속력은 즉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작다. 충돌하기 직전에 수레의 속력은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작다. 그럴 이유가 없지. 같겠지. 진짜? 그래서 자, 충돌하는 동안 수레가 받은 평균 힘의 크기는 가에서가 평균 힘의 크기란 얘기는 요 일단 그래프상에서 보면, 그지? 요 기억 그래프에서는 뭐 한 요만큼이 평균 힘이 될 거고, 그지? 나에서는 한 이만큼이 평균 힘의 크기가 되겠네. 그죠? 그리고 뭐 정확히 어딘지는 사실 이것만 갖고 알 수는 없어요. 그지? 근데 보통 이제 우리가 볼 때 기억에서는 요 제일 높은 데 있지. 나에서는 요 제일 높은 데. 여기 비교하면 돼. 어차피 지금 누가 크냐 작냐 요것만 비교할 거니까. 그지? 그래서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크다라고 하는 거는 맞는 얘기지. 디귿만 맞는 답이 되겠네. 됐나요? 해서 요런 이제 문제들이 나오는 거고, 그치? 자, 그 다음에 부교재에 있는 거 여기도 한번 또 보도록 합시다. 자, 한번 보면 실에 매달려 일정한 속력으로 원운동을 하는 추의 자, 운동에 관한 학생의 분석이다. 자, 질량 1kg 추가 수평면에서 2m/s의 일정한 속력으로 원운동하는 경우를 살펴보자. 그죠? 원운동할 때는 매번 뭐해? 그 접선의 방향으로 운동하는 걸 알았죠. 그지? 추가 점 A를 통과할 때 운동량의 크기는 여기 요 A를 통과할 때 얘기하는 거야. 그지? 이렇게 통과할 때 이때 2kg m/s의 그지? 요런 이제 운동량을 가지고 있었대요. 네. 반바퀴 회전해서 점 B를 통과할 때 이때도 요 접선의 방향으로 요렇게 가겠지? 이때도 2kg m/s의 요런 이제 운동량을 가지고 있답니다. 추가받은 요렇게 가는 동안에 추가받은 충격량은 0이래. 됐어요? 위에서 잘못된 부분을 찾아 옳게 서술하시오. 뭐가 잘못됐지? 질량 1kg이 추가 수평면에서 2m/s의 일정한 속력으로 원운동하는 경우를 살펴보자. 추가 점 A를 통과할 때 운동량의 크기는 2kg m/s이고 반바퀴 회전에서 점 B를 통과할 때 운동량의 크기는 또 뭐 이렇다. 그치? A에서 B까지의 추의 운동량의 크기는 변하지 않으므로 추가받은 충격량은 0이다. 맞아? 이게 아니지. 운동량의 이 크기가 변하지 않는 거지. 충격량은 0이다. 이게 틀렸지.
운동량은 변했어. 어떻게 변했지? 엄밀히 얘기하면 크기도 변했지 뭐. 이것도 변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아니지. 왜요? 그 사이에 변한 거예요? A, B 사이에서? A에서 B로 가면서 변했지. 근데 2km/s 이렇게 가면서 변했다가 다시 돌아온 거예요? A하고 B하고 달라. 운동량이 다르잖아. 뭐가 달라? 방향이 다르잖아. 방향이 다르면 크기가 달라요? 크기는 같지. 네. 그래서 그래서 운동량의 크기가 변하지 않으므로 이랬으니까 여기까지는 맞는 말이야. 근데 이게 만약에 크기란 말 없이 그냥 운동량이 변하지 않았으므로 이랬으면 틀렸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오른쪽을 플러스 왼쪽을 마이너스라고 한다면 얘가 플러스고 얘는 마이너스잖아. 그 운동량은 변한 거지. 이해됐어? 그러니까 충격량이 0이라는 건 말이 안 되지. 그치? 왜냐면 여기 있으나 여기 있으나 여기 있으나 계속 힘을 받고 있는데, 그치? 변하지 않는다는 건 말이 안 되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네. 그치? 그래서 이제 뭐 그런 부분을 이제 옳게 고쳐 쓰면 되겠지. 그래요. 방향이 바뀌었으니까 충격량이 있는 거예요? 그럼 델타 P가 있잖아. 예를 들어서 A하고 B에서 보면 델타 P는, 그지? 나중 것 빼기 처음이니까, 그지? 그러니까 B에서 운동량 마이너스 A에서 운동량 이렇게 계산하면 B에서는 2였고 마이너스 A에서 운동량이 얼마였어? 마이너스 2였잖아. 그럼 4네. 운동량의 변화량이 있는 거지. 됐어?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제 그냥 아까도 앞에도 얘기했지만 항상 방향을 생각해 줘야 돼. 다음에 그림 가는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물체 A, B가 접촉하여 등속 운동을 하는 모습을 나는 가에서 A와 B가 분리된 후 분리되기 전과 같은 방향으로 등속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자, 이거는 일단 요 내용을 하기 전에 개념을 하나 잠깐 먼저 보고 갑시다. 개념을 하나 볼 거야. 어떤 개념을 볼 거냐면, 알아두면 편해. 운동량 보존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야. 우리가 통합과학 단계에서는 챕터로 해서 배우진 않지만 알아두면 풀기 편한 문제들이 남아요. 그래서 운동량 보존의 법칙이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이냐면은, 자, 얘네들이 충돌을 하게 되는데 충돌하기 전에 운동량의 합과 충돌 후에 운동량의 합이 같다는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자, 첫 번째로 여기에 A가 있다, B가 있다. 그치? A가 이렇게 오고 있고 B가 이렇게 와. 그래서 얘가 2kg이고 얘가 뭐 1kg이라고 하자. 얘가 2m/s로 오고 있었고 얘가 뭐 예를 들어서 얼마일까? 뭐 얘도 2m/s로 오고 있었다고 치자. 그 다음에 얘네가 충돌을 했어. 충돌을 한 후에 이제 A하고 B가 같이 이쪽으로 가고 있어. 그럼 이때 A하고 B의 속도가 얼마겠니? 이런 거 이제 물어본다고. 됐어? 그러면 자, 여기 충돌하기 전에, 그치? 여기 A의 운동량이 얼마였어? 4였지. 그치? B의 운동량이 얼마였어? 얘 2였지. 뭐 합이 얼마였어?
6이었지. 그럼 여기도 여기 운동량이 얼마 나와야 돼? 여기 운동량이 6이 나와야 된다는 거야. 그치? 그래서 그럼 얘네 둘이 합쳐서 질량이 얼마야? 얘가 3kg이지 둘이 합쳐서. 네. 그럼 이때 속도 얼마 나와야 돼? 2m. 그치. 속도는 2m/s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야. 됐어? 네. 해서 뭐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두 번째로 실제로 A하고 B가 이렇게 충돌하면 요 밑에 것처럼 될까? 이거는 판단하는 방법이 있어. 근데 그거는 우리가 통합과에서 배우는 것까지는 아니고 그냥 우리는 요 위에 개념만 이제 요 말의 의미만 좀 보려고 하는 거니까. 자, 여하튼 요 이번에는 또 A하고 B가 있는데, 자, A가 일로 가고 있고 B도 일로 가고 있어. 얘가 마찬가지 2kg이야. 얘가 1kg이야. 얘가 지금 2m, 4m/s로 가고 있어. 얘가 2m/s로 가고 있어. 그럼 A가 B를 따라잡겠지. 네. 그지? 그래서 충돌을 했어. 충돌한 후에 얘를 1kg이라고 하지 말고 얘를 8kg이라고 하자. 충돌한 후에 B하고 A가 있는데, 그치? B가 이쪽으로 A가 와서 뒤에서 뒤통수를 빡 친 거야. 쫓아와가지고. 그럼 B가 좀 더 빨라졌어. 그래서 얘가 3m/s가 됐어. 근데 A는 그럼 이때 A는 속도가 어떻게 됐을까? 느려졌지. 얼마가 됐을까라는 거야. 이제 그걸 보자는 건데, 자, 여기가 이제 운동량이 얼마였어? 8이었지. 네. 여기 운동량이 얼마였어? 16. 16이었지. 그러면 여기에서 얘 운동량은 얼마야? 24요. 24. 여기 합이 얼마였지? 24요. 24네. 네. 벌써 24가 됐는데? 아이씨, 멈추고. 그러면 재미없다. 내가 의도했던 건 이게 아니었어. 4m/s로 바꾸자. 네. 그러면 얼마 나와? 32. 32야. 근데 여기 더해서 여기도 얼마 나와야 돼? 얘도 24 나와야 돼. 그럼 얘는 속도가 어떻게 됐다는 얘기야? 그 마이너스. 그지? 24가 되려면은 마이너스 8이 돼야겠지. 네. 근데 A가 2kg짜리잖아. 네. 얘가 반대 방향으로 얼마가 돼야 돼? 4m. 4m/s가 된다. 됐어? 네. 그래서 뭐 요런 거라든지. 자, 그런데 지금 자, 요거는 두 개가 합쳐지거나 와서 충돌하는 경우야. 근데 지금 밑에 문제는 뭐냐면, 그치? A하고 B가 같이 가다가 갈라졌다는 얘기야. 이걸 우리가 분리됐다고 얘기를 해. 자, 무슨 말이냐면 A하고 B가, 그치? 자, 얘가 2kg이고 얘가 1kg이야. 이쪽으로 2m/s로 움직이고 있었어. 근데 분리가 돼서 B가 예를 들어서 이쪽으로 4m/s로 가고 있어. 자, 그러면 A는 어떻게 움직일까라는 거야. 그치?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얘네 운동량이 얼마야? 그치, 6이 나오지. 자, 여기서는 얼마 나와? B의 운동량이. 4. 그러면 얘는 얼마 나와야 돼? 2. 그치, 왜? 둘이 합쳐서 얘도 6이 나와야 되니까. 근데 A가 2kg니까 얘는 얼마? 1m. 그쵸? 1m/s 이렇게 나오겠지. 됐어? 느려진 거지 A는. 네. 그죠? 뭐 이런 식으로 문제 나온다든지 아니면 숫자를 좀 바꿔볼까? B가 예를 들어서 5m/s가 나왔다고 치자. 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까? 그러면 이때 여기 B의 운동량은 얼마가 되는 거야? 5요. 5. 그래도 안 되네. 그래도 안 되네. 내 의도하고는 다르게 나오네. 8m/s가 돼야겠구나. 다시.
그럼 얘가 여기서 얼마? 8 나오지. 네. 그럼 마이너스 2 나와야 되잖아. 네. 2kg이니까 마이너스 방향으로 1m/s가 되겠지. 이렇게. 됐어? 해서 이런 경우가 언제 있을까? 이런 경우가 언제 있냐면 예를 들어서 폭주 불꽃놀이 할 때 퓨 이렇게 올라가. 그래서 뻥 터져. 그지? 그럼 퓨 하고 또 더 날라가 여기서. 그 얘는 여기 가서 뻥 하고 또 터져. 얘는 여기 뿅 가서 여기 가서 뻥 터져. 그지? 이런 식으로. 그지? 그럼 여기에서 뭐가 일어난 거야? 분리가 일어난 거야. 분열이 일어나, 분열. 분열이 일어나서, 그지? 실제로 쓰는 방법이야, 이런 게. 불꽃놀이 할 때. 아니면, 기차 같은 경우에, 그지? 자, 기차가 가는데, 가고 있어. 근데 얘가 중간에 우리 뭐 가끔 영화나 이런 거 보면, 그지? 뭐 기차 막, 그지? 띄어내고 막 이런 거 있잖아. 그지? 그럼 여기 뚝 띄어냈어. 그럼 한 덩어리로 가던 놈이 이제 두 덩어리로 나눠지는 거야. 이런 거 얘기하는 거야, 이런 거. 이럴 때, 뭐 앞에 거는 어떻게 움직이고, 뒤에 거는 어떻게 움직이겠니? 이런 거 할 때 이런 방법을 이용을 하는 거야. 됐어요? 280번 한번 계속 봅시다. 그래서 그림 가는, 자,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물체 AB가 접촉해서 등속 운동을 하는 모습을 나는 가에서 A와 B가 분리되기 전과 같은 방향으로 등속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다. 뭐 블라블라에서 나와 있다. 그럼 여기에서는 분리되기 전에 얘네 운동량이 얼마였어? 6이었지. 그럼 여기서 A의 운동량은 얼마야? 그럼 여기 B의 운동량 얼마 나와야 돼? 4가 나와야 된다고. 운동량은 보존이 돼야 된다는 거야. 그럼 B의 속도 얼마 돼야 돼? 그렇지, 4m/s가 되는 거지. 자, 그럼 가에서 운동량은 A와 B가 같다. 아니지.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잖아. 네. 그럼 A는 2 곱하기 2가 되니까 4가 되는 거고, B는 1 곱하기 2가 되니까 2가 되는 거고. 됐어? 그래서 이건 얘기는 틀렸고. 분리되는 동안 A와 B가 받은 충격량의 방향 같다가 아니지.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면 얘네들이 충돌하거나 이럴 때 A하고 B가 있어요. 이때 자, A가 B한테 힘을 줬어. 5N의 힘을 줬어. 그럼 B는 A한테 힘을 얼마 준 거야? 얘도 5N 준 거야. 됐어? 이런 걸 우리가 작용반작용이라고 하는 거야. 그치? 그래서 서로 주고받는 힘의 크기가 같아. 그냥 시간도 같겠지. 그치? A가 B를 2초 동안 밀었는데 B는 A를 1초 동안 밀었어. 이거 말이 안 되잖아. 그치? 그래서 주고받는 힘의 방향은 뭐다? 반대 방향이 되는 거다. 자, 분리되는 동안 A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그치? A는 여기 4였다며, 여기 2 된다며, 그치? 얼마 변한 거야? 이만큼 변한 거지. 그치? 그래서 A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자 6이다. 2가 되겠지. 됐어? 자, 분리되기 전과 후에 운동량 변화량의 크기는 B가 A보다 크다. 운동량 분리되기 전과 이 변화량의 크기는 B는 얼마 변했는데? 2요. B도 2 변했는데? 그럼 똑같잖아. 네. 얘는 마이너스 2고 얘는 플러스 2고 그것만 다른 거지. 네. 크기는 같지. 네. 분리되는 B의 속력은 4m/s이다. 아까 우리 구했죠.
됐어요? 네.